자, 오늘 수업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유형이 정규 분포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유형을 4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6가지 유형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 표 만드는 문제. 그죠? 표 만들어서 확률 질문하면 답해주고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런 거 할 줄 알면 되는 거, 그지? 두 번째, 이항 분포 문제. 이항 분포 뭐였지? 독립시행 상황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를 x로 준 상황을 우리는 이항 분포라 부르는데 그놈은 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b, n, p라 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표를 연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 확률 구하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문제 구하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저번에 배웠던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가 우준아 뭐였지? 모르는 노트 봐도 돼. 확률 밀도 함수 뭐였어? 준서가 뭐야? 그렇죠. 그 설명이 정확하진 않지만 x축과 이루는 주어진 구간에서 넓이가 1인 함수. 다음 페이지. 1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 부릅니다.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 제일 위에. 확률 밀도 함수. 이래서 함수는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음수 쪽 가버리면 적분 때리고 음수 넓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 보는 함수를 의미한다 라고 했고요. 확률 밀도 함수부터는요, 평균과 분산을 질문할 수 없다. 왜? 구하는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럼 선생님 확률 밀도 함수 뭘 물어봅니까? 확률을 물어보겠지. A부터 B까지 될 확률을 구해라. 그거는 넓이 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얘기 끝. 그죠? 네 번째, 정규 분포라는 걸 배웠죠. 정규 분포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어떤 분포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는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 부릅니다. 그럼 정규 분포 곡선은 뭡니까? 모든 실수 범위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이한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즉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넓이가 1인 함수를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그 정규 분포 곡선은 식은 교과서에 적혀있긴 한데요. 어차피 배울 필요는 없고요. 알겠죠? 그림으로 외우는 거죠. 정규 분포 곡선은 그림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어. 가운데 평균 기준 대칭이야 라고 배운 거죠. 여기서 질문은 확률밖에 질문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을 구하죠. P, A부터 X가 B까지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하면 A가 만약에 여기 있고 B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여기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이죠. 이 또한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렇죠? 이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구할 건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표준화 상수. 표준화 상수 C값을 구해요. Z값. Z를 구해야죠. 그죠? 요거 구하는 공식이 전표지였죠. Z를 구하는 공식은 표준면차 분의 점수차입니다. 알겠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점수차를 쓰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Z값을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두 Z값을 통해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을 저번 시간에 정리한 거다. 알겠습니까? 네. 그 관점에 입각해서 자, 일단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 배웠던 확률 변수를 장난친 문제부터 점검 한번 하고 통계로 다시 정규 분포로 돌아올게요. 페이지 어디냐면 여러분 이항 분포의 그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린 유형이죠. 잠시만요. 이항 분포에서 여기 있다. 어디냐면은 몇 페이지죠? 네. 우리 한 페이지 숙제잖아. 알겠네. 28페이지. 그죠? 네, 한 문제로 복습하겠습니다. 147번을 가시죠. 요걸 뭐 다들 좀 풀어 모았으니까 147번으로 저번에 했던 이 확률 변수 가지고 장난친 이항분포 문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147번을 보시면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는 자, 수직선이 있는데 원점에 P가 서 있답니다. 뭐 상황을 이해해야 풀겠죠. 그랬을 때 다음 게임의 규칙대로 움직인다. 점 P의 좌표를 X라 하자. 뭐라고? 점 P의 좌표가 X. 뭐 아직까지는 뭐 이항 분포네 뭐네 뭐 얘기할 게 없겠죠. 일단 들어가 보죠. 주사위를 20번. 주사위를 20번 던져서 나온 점 P의 좌표를 X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죠? 사실 이쯤만 봐도 감을 잡아버려야 돼. 무슨 감을 잡냐면 주사위를 20번 던지면 당연히 얘는 독립시행 아니면 이항 분포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통계 문제로 판단했으니까 통계 문제 되려면 20번을 던진 후에 뭐뭐가 나오는 횟수가 X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정피의 좌표를 x로 잡으래요. 우리가 저번에 정리한 그 놈인 거야. 알겠죠? 그럼 밑에 있는 스토리를 정리해 볼게요. 6의 약수가 나오면 p를 잠깐만요. 6의 약수가 나오면 p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래. 아, 이게 한 번 진행할 때 플러스 이만큼 갈 확률이 얼마야? 6의 약수 몇 개 있어? 1, 2, 3, 6 4개죠? 그쵸? 나오는 거니까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네. 그죠?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플러스 2가 될 확률이 3분의 2.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으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마이너스 1 이동할 확률이 3분의 1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상황의 행위를 20번 반복할 때까지 갔으면 이항 분포로 가야 되는데 확률면서 x가 이상하죠? 그죠? 왜 이상해? 정피의 좌표를 x로 두면 x는 이항 분포야 아니야? 이건 x는 이항 분포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 주사위를 20번 던져서 저런 짓을 반복할 때 20번 던진 후에 전피의 좌표를 x를 하자. 그럼 x는 이항 분포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라 그랬죠. 혜빈이 기억납니까? 혜빈아, x는 이항 분포가 아닌데 아닌 거 알겠어? 알겠어? 이항 분포려면 뭐가 돼야 돼? 혜빈아, 주사위를 20번 던졌을 때 저런 환경에서 이항 분포가 되려면 확률면수 x가 어디에 지정이 돼 있어야 돼? 혜빈아, 잘 모르겠어. 우준아, 확률면수 x가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 준서가, 확률면수 x가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 아, 시에 관한 횟수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뭐뭐가 나오는 횟수. 시행이란 말이 다르죠. 시행은 20번 한 거니까. 그잖아요. 그죠? 우준아 뭔 얘기 알겠어? 이항 분포가 독립시행 플러스 뭐뭐가 나오는 횟수의 x가 지정이 돼 있어야 돼. 얘는 횟수가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얘를 기준 잡아. 이 얘를 사건 A라 이름 지을게요. 오케이? 얘가 나오는 횟수를 뭐라고 할까? y라고 이름 지으라고. 이랬어? 그러면 y는 이항 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랬어요? 왜? 20번을 반복하는데 확률이 똑같은데 얘가 나오는 횟수가 y인 거잖아. 얘 이항 분포야. 그럼 y는 어떤 이항 분포야? b 20,3분의 2라는 이항 분포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y에 대한 평균 구하기 쉽죠. y의 평균은 뭔데? mp 3분의 40. 분사는요? y의 분사는요? npq 3분의 40 곱하기 3분의 1 9분의 40. 이게 됩니까? 오케이? 근데 난 지금 뭘 구해야 돼? 문제 봐. 뭘 구하래? ex와 ey를 구해야 돼. vx를 구해야 돼. 이 문제 중요합니다. 정말 잘 나와요. 정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봐. 평균과 분산 구하래요. 야, 우리는 x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니까? 그렇죠? 뭘 알아? y에 대한 정보를 알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있는 x를 y로 바꿔야지. 그러려면 이 x와 이 y에 뭘 세워야 돼? 관계식을 세워야죠. 관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관계 세우러 가볼게요. 자, x가 정피의 좌표야. 지금 플러스 이만큼 몇 번 나왔어? y번 나왔잖아. 이 횟수잖아. 그렇죠? 그러면 좌표가 어디로 갔겠어? 2y만큼 갔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1만큼 몇 번 나왔어? 야, 위에 게 y번 나왔으면 밑에 게 몇 번 나와? 마이너스 20 20 마이너스 y번 나올 거 아니야. 쌤이 저번 시간에 두 문제 풀어줬는데 오늘 푼 이 문제 또한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전 알겠습니까? 틀이.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2만큼 갔으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y가 됐을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됩니까? 그죠? 더해버리면 즉 x는 3y 마이너스 20과 같겠네요. 이런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y에 대한 정보 아니까 대입만 하면 나오겠죠. 이 x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 x는 이 x가 여기 나와 있죠? 3y 마이너스 20이니까 얘는 결국 3에 2y 빼기 20이 되겠다. 정답! 2y 여기 있죠? 대입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얘는 뭐야? 마찬가지죠? v 3y 마이너스 20이니까 분사는
얘가 제곱으로 튀어나오고 얘는 사라집니다. 9분산이 되겠죠. 그죠? 여기 있잖아. A 끝. 이런 문제야. 여러분 이 폼이 바뀌지 않아요. 알겠죠? 이 유형 여기 지금 유형이 5문제 있는데 5개 다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 푸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시고 잘 복습하셔야겠죠. 뭐 수능 대신 할 거 없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잘 챙겨두시고 이항 공포에는 그나마 유명한 어려운 문제야. 우리가 잘 나오는 어려운 걸 정확히 공부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 챙겨놓으세요. 자 이제 우리 넓이 구하는, 확률 구하는, 밀도 함수와 정기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죠. 아 이게 여러분 확실히 이게 그 밀도 함수 문제가 진짜 쉬운데요. 이 기본기가 딸리니까 지금 이 쉬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이건 한 문제로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175번 가볼게요. 175번입니다. fx는 이거만 잘 봐라. 네. 이걸 어떻게 그리는지 잘 봐라. kx k 왜 2-x 0부터 x가 1까지 얘는 밑에 있네요. 1부터 2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x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 fx가 있다. 보자마자 뭐 해야 돼? 그려야죠. 밀도함수는 대부분 직선이야. 알겠죠? 얘 1차함수 아니야. 얘가 그리면 어떻게 돼? 직선. 얘는 직선. 둘이 다르잖아. 0부터 1까지 얘를 그리고 1부터 2까지 얘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쌤이 직선 어떻게 그랬지? 직선의 식이 나와 있을 때 직선 그래프 어떻게 그려? 점찍어요. 점축에서 이어. 그치? 0 대입이 어떻게 돼? 0,0이지나. 0,0이지? 1 여기 잡읍시다. 1 대입해. 1,k. 아직은 빵꾸 뚫려있죠? 됐습니까? 여기 할게요. 1 대입이 얼마야? k. 여기 있네요. 1,k. 채워졌습니다. 연속이네요. 2 대입이 얼마야? 0. 2,0. 이거 아니야? 이렇게 그렸니? 한번 너 이렇게 그렸냐고. 답이 안 나와서 다시 위로 한번 해봤지. 위로 한번 해보는 게 위로 아닌데 무슨 위로 한번 해봐. 넓이가 1인 거 확인해야죠.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k 곱하기 2k 나누기 k, k가 1이네. k 뭐였어? 됐어요? 그 다음 뭘 물었죠? 2분의 1부터 2까지 넓이 구하래. 자 이거 센스가 있어야지. 봐봐. 2분의 1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넓이 구하라는 거지. 야 1번 구하는 게 낫겠어? 2번 구하는 게 낫겠어? 1번이 낫죠. 그죠? 얘가 말한 P 2분의 1부터 X가 2까지 확률은 1에서 저 1번을 뺄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1번 구하러 갈게. 봐봐. 여러분 가로가 1일 때 내가 닮은스러 했지? 세로가 얼마야? 1. 1대 1이네? 얘 2분의 1이잖아. 여기 얼마겠어? 2분의 1이겠네. 그럼 밑변 2분의 1, 높이 2분의 1. 넓이는요 곱하고 나누기 8분의 1. 1 빼기 8분의 1. 얘는 8분의 7이겠습니다. 여러분 끝. 이해됐습니까? 밀도 함수는 쉬워요. 알겠죠? 넓이만 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해봐. 그럼 뭐 확인해준 거 다 했고 184번 한번 가볼게요. 184번입니다. 근데 네, 얘기하세요. K가 아까 1이었잖아요. 네. 이거 요즘 답지가 잘못된 거.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푼 거거든요. 미안합니다. 이 쌤 문제가 있네요. 76, 77도 이거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76, 77. 네. 답지가 이상한 건지 제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77 혜민이 맞췄고. 네. 제가 너가 이상한 것 같은데. 77 말로만 해볼게. 77 봐봐. 이거 풀어버리자. 알았어. 좀 정리해드릴게. 아무리 쉬워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77 쓰면 체크해드리겠습니다. X축, Y축. 이게 밀도 함수래요. 이렇게 있습니다. 2, A 3분의 1 빼주세요. 4분의 3입니다. 자, 바로 넓이들 적어 나갈게요. 봐봐. 얘가 밀도 함수니까 넓이 보겠습니다. 요 넓이 얼마야? 가로가 3분의 1, 세로가 4분의 3 곱하고 나누기 2하면 8분의 1. 요거는 그만 할 수 있겠죠? 좀 짜증나네. 이해했습니까? 어쨌든 넓이가 합인 게 1인이 필요한데 봐봐.
A와 상관이 있겠구나. 넓이 구할게요. 이거 그냥 잘라서 구하나 한 방에 구하나 어차피 들어온 건 매한가지니까 한 방에 구합시다. 알겠죠? 쌤은 그냥 이 사다리꼴 넓이로 구할게요. 이렇게. 오케이? 아니면 큰 걸로 가는 거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아예 그냥 한 방에 구합시다. 잘라서 구하려 했는데 문자가 껴있어서 어차피 짜증난다. 사다리꼴 넓이 한 방에 구할게요. 알겠죠? 밑변 2 윗변 A-3분의 1 높이 4분의 3 그쵸? 넓이 구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야. A-3분의 1 더하기 2 A 더하기 3분의 5입니다. 이제는 177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3분의 5가 아랫변 더하기 윗변 한 거고요. 곱하기 높이. 이거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A 더하기 3분의 5가 8분의 3 나눠버리면 3분의 8 돼야 돼. 그죠? A는 1이겠네. 1. 이랬습니까? A는 1 나왔습니다. 1 나왔어요? A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요. P 3분의 1부터 X가 1까지 변할 확률을 구해라. 이 나왔죠. 3분의 1부터 1까지요. 직사각형 넓이 구해라 이 말이죠. 가로의 길이 3분의 2. 그죠? 1 빼기 3분의 1이니까. 세로의 길이 4분의 3. 넓이는 곱하면 2분의 1. 답은 2분의 1이겠다. 제가 틀렸네요. 네, 4번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넓이 얘기를 뿐입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우주도 틀죠? 아니? 나 썼어. 우주도 채점하고 틀렸으면 빨리 다시 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요. 184번 가볼게요. 184번입니다. 뭐 이게 또 어렵다고 오픈 친구가 있었는데 184번 풀 수가 아니구나. 185번 가겠습니다. 일단 알겠죠? 짝수 번호는 일단 개별 질문 하세요. 제가 풀어줄게요. 185번만 가보겠습니다. 185번 보시면 잘 봐봐. 얘거는 네. F4 플러스 X와 F4 마이너스 X가 똑같아. 무슨 얘기야? 이렇게 대칭. 무슨 대칭? Y축 대칭. 뭐 말도 소세. 4. X는 4 대칭이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야 4에다가 X를 더한 값을 대입하나 뺀 값을 대입하나 결과가 똑같아 이 말이라고. X는 4 대칭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0부터 4까지 아니구나. 0부터 8까지의 확률 밀도함수입니다. 그죠? 상황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 만나면 대충 그려놔. 야 무슨 상황이야? 뭐 대충 여기 0이 있을 거고 여기 같은 간격으로 8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X는 4 대칭인데 0부터 8까지의 밀도함수래. 아무 때나 그려. 뭐 대충 뭐 정규부 하듯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죠? 아니면 뭐 직선을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아 대충 파악하는 거잖아. 여기 대칭일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죠? 그랬을 때 문제 갑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얘가 넓이 얘기하는구나를 느껴야 돼. 알겠죠? 뭐라 했냐면 2부터 4까지 넓이는 자 2가 여기 있어요. 2부터 4까지 요 넓이는 1번 할게 1번 넓이는 0부터 2까지의 3배래요. 요 2번 넓이의 3배 2번 곱하기 이렇게 하지 마자. 문자 씁시다. 여기를 A라 치고 B라 치면요 A는 3B다 이 말 아니야? 상황 이해돼? 오케이? 얘가 그 말 한 거 아니야? 2부터 4까지 넓이를 A라 치면 A는 0부터 2까지 넓이의 3배다 이 말이잖아.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봐봐. 얘 여기 대칭이지. 이거 밀도함수지. 얘들 더하면 얼마야? 0.5. 2분의 1 맞습니다. 그죠? 반대일 거니까. 즉 A 더하기 B가 2분의 1인 걸 알고 있는데 A가 3B래. 그럼 4B가 2분의 1일 거 아니야. B는 8분의 1일 것이고요. A는 8분의 3일 겁니다. A, B 다 나왔네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알겠어? 그럼 여기가 8분의 1이고 여기가 8분의 3이니까 당연히 잘랐어. 4부터 6까지는 8분의 3일 것이고 8분의 1이지. 이거 그냥 아는 거지. 대칭이니까. 근데 질문 5부터 6까지 뭐하래? 5부터 6까지? 힌트가 더 있네요. 3과 4 사이가 16분의 3이래요. 3과 4 사이 잠깐만. 3과 4 사이. 얘 둘이가 8분의 3인데 여기가 16분의 3이래. 이랬어? 그럼 8분의 3에서 16분의 3을 빼면 8분의 3이 16분의 6이잖아. 얘도 16분의 3이야. 이해됩니까?
얘가 16분의 3으로 잘리면 이쪽 대칭 x가 5인지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16분의 3, 여기도 16분의 3이 되겠죠. 넓이 똑같네요. 우리 그림은 아니지만 알겠습니까? 끝! 5부터 6까지 넓이 구해라. 16분의 3이네요. 알겠습니까? 넓이 얘기입니다. 밀도함수가 넓이 얘기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그 넓이 얘기를 대칭성이나 엮어서 하나 했네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이제 정규 공부로 하시죠. 38페이지부터 풀다가 막힌 문제 있으면 빨리 질문하세요. 어디 답지 없니? 제일 뒤에 답지 있어. 근데 193번에 194 940kg이 93원 그램 아니에요? 190 몇 번? 193번이 아 193번 193번에 940 940kg 94만 그램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 계산을 실수했나 봐요. 근데 이거를 94만 그램으로 잡는 것보다 20을 1000으로 나누면 그죠? 1000분의 20이 얼마야? 1000분의 20이면 떼고 0.0이잖아. 그 20g을 0.02kg으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숫자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여기 1000g 이상 확률을 그럼 1 이상 확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네가 한 대로 풀어도 답 나와야 돼. 뭔가 연산이 있어 놨겠죠. 단위 맞춰야지. 나 그러면 나와있어. 또 질문. 그런 친구 질문해봐. 뭐 없었어? 어려운 거 없었어요? 203번. 203번 한번 203번. 203번입니다. 보시죠. 자, 신입사원 N명의 연수 점수는 자 신입사원이 N명이 있나 봅니다. 알겠죠? 뭐 그거는 왜 줬는지 모르겠고요. N명의 신입사원이 있는데 연수 점수를 X를 하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때 이 X는 평균 82, 표준 면적 5래요. N 82,5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가보시죠. 연수 점수가 90점 이상인 신입사원은 스톱 X가 그죠? 90 이상인 혜빈아? X가 90 이상인까지 읽었어. 넌 뭘 구할 거야? 나 지금 문제를 읽고 있는 중이잖아. N명의 연수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데 이 문제 정규 분포 문제네. 연수 점수가 그 말이 X죠? X가 90 이상인 스톱 혜빈아 넌 뭘 구할 거니? 확률을 구해야죠. 너 풀 때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안 푸는 거야. 알았어? 쌤 뭐라 했어? 정규분포 문제는 어디 집착? 확률에 집착하세요. 무조건 확률 문제입니다. 그러면 확률면서 X가 뭔지를 알아야 돼. 무슨 알겠어? X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는 X가 연수 점수가 X야. 그러면 X의 범위가 나올 때마다 확률부터 구하라고요. 알겠죠? 여기서 만약 누군가가 쌤은 당연히 X가 90 이상인까지 읽고 난 이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럼 누가 나한테 선생님 왜 갑자기 확률을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대답이 뭐가 돼야 돼? 정규 분포 문제니까. 알겠습니까? 얘가 뭘 질문하고 나발이고 관심 없고 정규 분포 문제는 무조건 확률을 구하는 문제라고. 이랬어요? 일단 얘부터 구하고 얘기합시다. 자, 얘부터 구할게요. 자, 그래프 그리시고요. 가운데 80입니다. 내가 지금 확률을 구하는 이유는 정규 분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 확률을 구할 거야. 바로 구할 수가 없죠. 0.5에서 빼야지. 그죠? 점수차 8점 나고요. 8 나누기 5 하면요. 1.6입니다. 1.6인 넓이 나와 있겠지. 1.6인 넓이 어디 있어? 0.45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여기가 0.45니까 여기는 0.05가 되겠네. 상황이 됩니까? 오케이. 여러분 90점 이상인 확률이 0.05야. 이랬어? 이제 문제 읽을게요. 나 아직 문제 안 읽었습니다. 근데 얘가 90점 이상인 신입사원이 24명이래요. 여기서 이제 이 상황자 센스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90점 이상인 확률이 0.05인데요. 얘가 24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야 전체가 몇 명이었어 이거? N명이라면서 N분의 24가 이 확률 곧 비율이 된다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N을 구하라고 24명을 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n을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확률은 당연히 구해야지. 그래 풀리지. 알겠죠? 되겠습니까?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얘가 지금 보자 100분의 5니까 20분의 1 그지? 됐습니까? 띡띡 곱하면 n은 얼마야? 480명이네요. 전체 값 구했습니다. 전체 신입사원은 480명입니다. 그죠? 네. 두 번째 질문. 연수 점수 x가 74 이상 82 이하일 스톱 82 이하일 스톱 여기까지만 읽어 이씨. 준서가 뭐가 내가 써버렸네. 준서가 뭐가 할 거야? 확률 구할 거야. 너 왜 갑자기 확률 구해? 확률 안 물어봤는데. 확률 구하라 그랬잖아. 그렇죠. 저런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렇게 푸는 거야 문제는 알겠지? 예, 그러라고 유형분석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정기용포니까 확률부터 구해야죠. 확률 봅시다. 자 또 그래 부르시고요. 준석이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가운 82 74부터 좀 멀리 있겠지? 82니까 여기까지네. 가로 길이 빼면은 8 얘도 1.6이네. 그죠? 1.6의 확률 구했잖아. 0.45였죠. 됐어요? 그때 이제 문제를 볼게요. 얘가 될 확률이 0.45인데 나한테 뭘 구하래? 걔가 되는 신입사원의 숫자를 구하래요. 그쵸? 야 비율적으로 0.45만큼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몇 명인지 구하려면 전체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라고 얘를 구했나 보네요. 그죠? 480명 중에서 0.45만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알겠죠? 곱하면 되겠죠. 480 곱하기 100분의 45다. 약분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그거는 틀립니다. 알겠죠? 확률로 가는 문제야. 오늘 정규분 문제는 많이 다양한 문제 풀어드릴 건데 다 똑같아요. 상황과 유형이 다 다를 건데요. 결국 다 그냥 확률을 구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정규분포의 역할은 확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배운 게 없어요. 우리 정규분포로 확률을 하나 구하는 거 하나 배운 거야. 근데 문제 종류가 yor라 많아. 알겠죠? 다양하게 내는 거야 그냥.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41페이지 오늘 질문 나가죠. 41페이지 3번 최저 점수 구하기 별표 치세요. 쌤이 그 점표지라고 적어드리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원래 있는 공식을 쌤이 그냥 정리만 해준 거니까. 알겠죠? 그거 쌤이 그냥 그런 모양을 만든 건데 내가 그 모양을 만든 이유가 이 유형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걸 그렇게 못 풀어야 되냐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공식을 시켜버린 거 아니야. 외워버리라고 알겠죠? 요거 때문인 건데 잘 봐.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 쉬운 문제. 알겠죠? 잘 나오는 쉬운 문제입니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 봐봐. 자 20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면서 풀어야 돼. 자 320명을 모집하는데 응시자가 몇 명이에요? 응시자가 2,000명이래요. 여러분 얘 지금 정규분포 문제 맞죠? 그러면 확률적 접근을 하세요. 확률의 집착입니다. 여기 합격률이 얼마야? 합격률 320명을 모집하는데 2,000명이 지원했으면 합격률이 얼마야? 15%? 14. 아니 바로 퍼센트 계산한다고? 내가 산수연산능력인데 2,000분의 320일 거 아니야. 그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예거리처럼 퍼센트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곱하기 100을 안 하면 그냥 비율인 거지. 알겠어? 비율이 확률이야. 알겠죠? 정리 좀 합시다. 땡땡 100분의 16. 여러분 정규분포는 분수보다 소수가 좋아요. 0.16. 그죠? 상위 16%까지 합격이야. 이해했습니까? 퍼센트로 이야기할 거면 저기 100을 곱해야지. 퍼센트를 그냥 비율로 얘기할 거면 0.16. 알겠습니까? 0.16 안에 들어가야 합격입니다. 알겠죠? 합격률이 0.16인 거죠. 오케이? 대신 알겠어? 그랬을 때 문제 냅니다. 야, 응시자의 점수는 이제 합격률 알겠고 점수를 X 했을 때 이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240,20 n 240,20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때 뭘 구해라? 합격 점수를 구해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에 합격하기 위한 합격 점수의 커트라인을 구해라. 같은 말이죠. 몇 점 이상 돼야 합격되냐 그 말이죠. 그렇죠? 자 이게 정확히 우리가 지금까지 푼 문제를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자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뭘 풀었냐면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으면
240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런 걸 풀었어. 우준아, 뭐 있어? 예를 들면 야 P, X가 270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 이런 거 풀어봤죠? 순서가 어떻게 돼? 이게 점수니까 270을 잡고요. 이상이다 색칠하고요. 우린 이 넓이가 필요한 거죠. 0.5에서 뺄 건데 과정이 어때? 밑에 점수차를 쓰고요. 여기에 Z값을 쓰고요. 확률을 구하고요. 0.5에서 빼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확률을 의미하는 건 넓이입니다. 넓이. 이해됐어요? 자, 얘는 거꾸로 묻는 거죠. 뭘 거꾸로 물어? 봐봐. 합격률이 얘라는 건요. 상위 0.16까지는 합격이야 이 말인 거 맞지? 그죠? 점수가 높은 걸 기준으로 16%까지는 합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비율이 0.16까지 합격이라고. 그 비율이 곧 확률입니다. 그렇죠? 그럼 봐. 여기서 확률을 의미하는 게 뭔데? 지금 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정규 분포가 있는데 가운데 240 확률이 넓이니까 야 몇 점에서 끊어야지 이 넓이가 0.16인지 찾아봐 이 말이라고. 이해돼? 상황이 이해돼야 돼. 0.16 확률이니까 확률이 넓이잖아. 그러니까 점수가 오른쪽 가서 높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높은 쪽에서 봤을 때 상위 0.16은요. 이 넓이가 0.16 때는 요 커트라인 점수 구하라고. 문제 상황 이해돼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점수 구하라 이렇게 봐봐. 정확히 반대로 풀면 돼. 우리 아까 어떻게 풀었어? 점수 잡고 점수차 구하고 Z값 구하고 넓이 구해서 확률 구했잖아. 반대로 이 확률 아니까 확률 구하고 Z값 구하고 점수차 구해서 더해주면 돼. 그죠? 갑니다. 봐봐. 여기가 0.16이니까 여기 얼마야? 넓이가 0.34가 되겠죠. 0.5에서 빼야 될 거 아니야. 0.34일 때 Z값 얼마야? 나와 있을 거 아니야. Z값 얼마야? 1이라도 1. 됐어? Z값이 1일 때 여기 있는 점수차가 몇 점 나? 요걸 구하는데 애들이 계속 엉켜가지고 내가 그거 만든 거야. 뭘? 점표지를 적으라고 그냥. 됐어요? 점수차 어떻게 구해? 표준편차 곱하기 Z값. 알겠습니까? 얘 표준편차 얼마야? 20 곱하기 1. 여기 20이에요. 20. 됐어요? 여기 점수 얼마겠니? 260입니다. 이게 합격자의 커트라인이다. 260 이상 되면 합격인 거야. 그런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합격자의 최저 점수 구하는 유형입니다. 다른 문제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유형 똑같은 유형이라서 굳이 건들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로 할게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폼이면 똑같았어요. 뭐 이런 식의 문제는 냅니다. 잘 보세요. 219번 가볼게. 자, 219번입니다. 그냥 풀면서 얘기할게요. 219번입니다. 문제 보시죠. 딱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개념은 저번 시간에 거의 끝났습니다. 그냥 알겠죠? 문제를 오늘은 다양한 정규 문제, 정규 문제는 엄청 다양하거든. 그 다양한 걸 보여드리면서 뭐 이런 거 이렇게 풀면 되고 저런 거 저렇게 풀면 돼. 라는 거 보여줄 건데 결국 쌤이 푸는 모든 풀이는요 다 저번 시간 배운 넓이 구하기야. 말고 새로 가르칠 거 없어 그냥. 알겠죠? 그걸로 쌤이 야 이 문제도 이런 문제고 저 문제도 그 문제야 라는 거 보여주는 거야. 볼게요. 219번입니다. 문자로 있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 그냥 풀어 그냥. 알겠죠? 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n, 시그마 제곱을 다루는 x가 있대요. 문제 이해는 하시고 뭐 이런 분포가 있나 보죠. 이게 뭐라 했냐면 야 이거 좀 쉽네. p,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8413이래. 자, 뭐 추가로 한 개 더 그 풀이 전략을 잡아드린다면 정규 분포 문제는요 하나의 확률에 하나의 그림. 알겠습니까? 그림으로 푸세요. 얘를 그림으로 받아. 그림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겠지.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자 쓰면 되잖아. 여기 m 맞아? 얘가 말한 m 플러스 시그마 어디 있겠어? 당연히 오른쪽. 선생님 시그마가 음수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시그마는 표준편차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양수죠. 얘가 지금 여기 넓이가 0.8413이야 라고 얘기한 거지. 그쵸? 이건 얘가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 여기 반쪽 넓이 얼마야? 0.5죠? 요쪽 넓이 얼마야? 0.3413이죠. 이랬습니까?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넓이가 요 넓이가 0.3413이야 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더 나아가면 이걸로 문제 풀리지만 더 나아가면요. 봐봐. 뭐 해야 돼? 표준화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점수차 몇 점 나? 시그마. 이해됩니까? Z값 얼마야? 시그마 나누기 시그마 얼마야? 1. 됐어요? Z가 1일 때 넓이가 0.341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런 표를 대신하는 거 지금. 이까지 왔어 베스트야. 얘가 원하는 건 다 구한 거야. 알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는데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봐봐. 뭐라 그랬죠? 여기에서 다시 갑니다. m이 있을 때 m 시그마 m 시그마부터 같은 높이죠.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이 넓이를 구해 이렇게 나왔지. 그죠? 얘는 필요하지가 않죠. 반쪽이 0.3413이니까 두 배 하면 되겠지. 답은 그래서 0.6826입니다. 이런 끝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라고 뭐 별로 신경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한 개 더 222번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222번입니다. 보세요. 222번입니다. 자, x가 또 그냥 이런 뭐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데 그냥 숫자 신경 쓰이면 풀어라 이 소리 알겠죠? 자, 어떤 힌트를 이번 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봐봐. 자, 이런 넓이 있을 때 잘 보세요. 가운데에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넓이가 A래요. A. 그죠? 여러분 사실적으로 하세요. m 마이너스 시그마 조금만 가. m 플러스 2 시그마 많이 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 두 넓이가 얼마라고? A라고. 내가 구하는 문제 아니야 이건 알겠죠? A를 줬어.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두 번째 힌트. P 절대값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 2 이상의 확률이 비례해요. 야,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왜 준 거야? 이거 풀라고 준 거야. 알겠죠? 의미 파악으로 준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풀라고 준 거야. 의미가 혹시라도 좀 보이는 친구도 여기에 표준화 상수값인데, 알겠죠? 표준화 상수 Z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게 안 보여도 상관없어. 그냥 풀라는 얘기야. 이 확률을 질문할 때 이렇게 절대값이나 2차식을 주는 이유는 그거 풀라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거 풀게요 일단. 이렇게 어떻게 풀어? 푸잖아.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 절대값이 2보다 크다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 2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될 확률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해돼요? 더 풀겠습니다. 주어는 x가 돼야죠. 시그마 곱하고 m 넘기면요. x는 m 플러스 2 시그마 보다 작거나 같다. m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시그마 넘기고 m 넘겨버리면요. x는 m 플러스 2 시그마보다 커나 같은 확률이 요 확률이 B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절대값은 그냥 풀이 용도야. 의미 없어 알겠죠? 요게 무슨 말이지? 옆에 똑같은 그래프 그릴게요. 저희 하면 헷갈리니까 똑같은 그래프 그릴게요. 봐봐. 이 같은 그래프야 이거. 같은 그래프야. 얘가 뭐라 했냐면 m-2 시그마 멀리 가야 되겠죠? 옆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넓이랑 m 플러스 2 시그마 이 넓이가 합이 얼마다? B라고요. 됐어요? 자, 우리가 구간별 넓이를 구했으니까 정리 좀 할게요. 자, 봐봐. 여기 한쪽 넓이 얼마겠냐 이거. 여기 얘랑 얘가 B라면서 여기 대칭일 거 아니야. 그치? 요 넓이 얼마야? 2분의 1B 아니야? 여기 얼마야? 2분의 1B 맞아? 오케이? 그럼 여기 얼마야? 2분의 1B 맞아?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여기 0.5. 그렇지 2분의 1 빼기 2분의 1B 맞아? 오케이? 여기 얼마야? 잘 봐. 얘 둘의 합이 A야. 근데 얘야. 어떻게 하면 돼? A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얘 둘의 합이 A라고. 이진아. 얘 둘의 합이 A인데 요쪽 넓이가 A인 거 알았잖아. A에서 얘 빼면 좀 나오겠죠.
그러면 A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B 뭐 이쁘게 쓰면 A 플러스 2분의 1B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공부하는 김에 여기 넓이 얼마야? 2분의 1에서 얘를 빼면 될 거 아니야. 2분의 1 빼기 A 빼기 2분의 1B 더하기 2분의 1 뭐 이쁘게 쓰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 되네요. 다 볼 수 있어. 모든 구간을 알겠죠? 그걸 A, B로 정리하러 준 거야. 넓이 얘기죠 이거는 알겠죠? 나한테 하는 게 뭔데?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로 구해요. M 플러스 시그마 다시 그릴게. 안 헷갈리게. 나한테 뭐 구하라고? 야 M 플러스 시그마 조금만 간 거 잡아서 얘보다 큰 확률을 구하래. 그치? 여러분 이 확률이 요 확률 아닙니까? 같은 거잖아. 답 나왔네. 잘 구해놨네. 알겠습니까? 다음 칩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넓이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해석만 하고 잠깐 시간 드리죠. 223번입니다. 223번입니다. 또 가볼게요. 또 문제가 주고 있어. x는 n, m, 시그마를 따를 건데 가에서 이런 얘기에서 p, x가 64 이상일 확률과 x가 56 이하일 확률이 같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거 왜 줬을까? 똑같다. 대칭. 대칭일 거니까 더 얘기해. 일 거니까. 저거 더하면 걔가 평균이 얘들 더하면 120 나누기 2하면 60. 선생님 예진이가 이런 얘기 하네요. 선생님 평균이 6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평균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 왜 그렇죠? 야 헷갈리면 네가 그려봐.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봐봐. 야 정규분포가 있는데 가운데 1이야. 생각해보렴. 56 이하의 확률 56이 여기 있어야 될 거야. 왜냐면 이 확률과 64 이상의 확률 똑같대. 그럼 64는요 대칭 형태로 여기 64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이하의 확률과 이상의 확률이 같을 거 아니야. 대칭 함수니까. 지금 무슨 말이야? 56과 64의 가운데가 m이야 라는 얘기인 거죠. 평균 알려주려고 낸 거야. 우리 이 정규분 풀려면 평균도 알아야 되고 표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나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줬네요. 나에서 뭐랬니? 제곱의 평균이 얼마랬니? 3616이래. 그치? 이거 왜 줬겠어? 분산 걸어준 거야. 분산 구하는 공식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16이네요. 분산이 16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정규분포야? 위에 쓸게요. 얘는 n 60, 분산 16 4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얘 가지고 시키는 거 풀어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넓이 잘 구할 것이니까. 알겠죠? 네, 여기는 넓이 구하는 게 답니다. 다만 환경이 계속 바뀔 거야. 그 환경이 점점 어려워질 거야. 우리 아직까지 딱 중 버전까지 푼 거야. 알겠죠?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뭐 수학적 개념적 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풀이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다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또 가시죠. 우준이 잠 좀 깨고 또 가시죠. 이제 열심히 해서 또 봅시다. 오늘 좀 지겹습니다. 네, 새로 배울 게 없습니다. 오늘은 정규분포만 열심히 풀어드려서 정규분포 보게이지 알겠죠? 정규분포 보게이입니다.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냥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내면 이렇게 풀고요, 저렇게 내면 저렇게 풀고요. 얘네들 시키는 표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 하나로 좀 더 잡고 이야기 좀 해보면 우리가 왜 일반적인 정규분포는 m, 시그마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일반적인 정규분포 상태인 거죠, 그렇죠? 얘는 당연히 가운데 평균이 m인 상태 이런 그 정규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분포 자, 이 표준 정규 분포표에 나와 있는 그 표에 들어있는 표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도 풀고 있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냥 넓이를 구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지만 실제로 걔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Z가 있고 P 이거 소문자야. 0부터 대문자 Z가 소문자 Z 이 말이거든 사실. 여기 1일 때는 0.3414로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 필요하니까 이해가. Z가 1인 상황을 우리는 이 넓이라 쓰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수식적인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소문자이기 때문에 소문자가 1일 때는요 여기가 1이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 적혀있는 0.3414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P 확률이죠. 0부터 이 Z가 1일 때까지 확률이 0.3413이다 이 얘기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과연 또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우리가 정규분포가 주어지면 나한테 뭘 알려줘야 돼? 평균과 표준 면체를 알려줘야지 걔를 가지고 표준화를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표준화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정규분포는 종류가 얘도 엄청 많을 거야. 그죠? 평균이 뭐 10인 것도 있고 20인 것도 있고 30인 것도 있고 표준 면체도 뭐 1인 게 있고 2인 게 요라 많을 거 아니야. 그 무수히 많은 그 정규분포들 중에서 이 표준 정규분포는요. 그 중에 표준을 잡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정규분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표준을 잡은 거냐?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를 하면 정규분포인데 0,1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얼마인 거야? 평균이 0. 표준 면차는요? 1. 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표준이라 부르냐면 얘 같은 경우는 표준화를 할 필요가 없거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정규분포는 잘 보세요. 가운데가 0이잖아. 그치? 이거는 우리가 x라 쓰지 않고 z라 쓰거든요. 알겠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p 0부터 z가 1까지 갈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0이 평균이잖아. 0부터 1까지 여기 1이 있을 거니까 이 넓이 구하는 얘기 아니야? 점수차 몇 점 나? 1점. 표준화 시키면 z가 얼마야? 1 나누기 1이니까 1이잖아. 그렇죠? 얘 그냥 이 숫자가 표준화 상수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면차가 1이 돼야 그 숫자 점수 자체가 표준화가 된 숫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 얘가 모든 데이터의 표준인 거야. 이런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 부르는 거죠. 알겠죠? 그때 얘는 저런 놈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를 z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한 z가 1일 때의 확률은 실제로 봐봐. 이런 질문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야 z가 1일 때 확률 얼마야? 라고 해서 얘를 쓰는데 말로 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만 식으로 표현하면요. p z가 1일 때 확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요. 이건 0이죠 당연히. 그죠?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x가 30일 확률 이거 0이지. 왜냐면 야 정규분포가 있는데 x가 30일 확률은 x 30여일 텐데 이 넓이 어딨어? 0이지. 이거 연속 확률 변수잖아.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한 명을 뽑을 때 키가 170일 확률 0이죠. 같은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건 다 0이야. 그냥 쌤이 풀이를 빠르게 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야 z가 1일 때 얼마라고 표현하는 뿐이지만 실제로 z가 1일 때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쌤이 표현한 z가 1일 때라는 건 0부터 1까지의 넓이가 얼마니? 라는 얘기가 그 내포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이런 범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표준화를 시킨 그 숫자는요. 0부터 그 숫자까지의 넓이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상태를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런 걸 적어봐. 쌤, z가 1일 때 넓이는 0.3413입니다. 라는 걸 올바르게 표현하면 p 0부터 z가 1까지의 넓이가 0.3413입니다. 라는 표현인 거고요. 알겠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면 z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고요. 얘 0이겠지. 그죠? 얘가 말한 0.3413은요. 0부터 1까지 z 죽일 때 이 넓이가 얘야. 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의미를 다 알고 얘를 써야 돼. 아시겠죠? 첫 시간에는 그냥 뭐 z값만 갖고 구했지만 실제로 그게 갖는 의미가 z는 0,1의 제곱의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0부터 그 숫자까지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이제 이런 식의 비교 문제도 가볍게 풀립니다. 자, 가볼게요. 224번입니다. 224번입니다. 자, 224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규분포 문제는요. 하나의 확률에 하나의 그림. 알겠죠? 그럼 안 헷갈려.
나중에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요 하나의 확률에 하나의 그림을 안 그리고도 보일 거야. 그럼 그때 돼서 풀고 가야겠죠. 초반에 공부할 때 무조건 확률 한 개 던지면 그림 하나 그려. 확률 던졌어? 그림 하나 그려. 다 그림으로 푸세요. 알겠죠? 그림 안 헷갈려. 가보겠습니다. 자, x가 n 110,4의 제곱을 따른대요. 알겠습니다. 그때 px가 100 이하일 확률과 px가 a 이상일 확률과 pz가 b 이상일 확률이 다 같대요. a, b를 구해라 해놨어. 잠깐만. 야, 얘랑 얘는 얘를 보고 풀면 돼. 그죠? 쌤, z는 뭘로 봅니까? z는 우리 알잖아. 뭔데? n. 몇 콤마 몇인데? 0,1의 제곱이라고. 이건 정해져 있는 거야. 얘기해주지 않겠죠. z라는 표현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지. z는 항상 표준 정규 분포로 따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는 이건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얘는 얘 가지고 풀고 얘 둘은 얘 가지고 풀어야지. 이해했습니까? 가볼게요. 봐봐. 자, 물론 바로 보여요. 야, 생각해봐. 100 이하의 확률과 평균이 110이야. 뭐 이상의 확률이 같겠어? 이 얼마겠어? 120이지. 바로 보인다고 이거는. 알겠죠? 근데도 헷갈려? 그리라고. 그리면 헷갈릴 수가 없어. 알겠죠? 해볼까? 봐봐. 얘 둘은 얘 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릴게요. 자,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110이죠. 문제 뭐라 했냐면 100 이하의 확률, 100이 여기 있겠죠. 이 확률과 A 이상의 확률 같대. 그 말은요, 여기 대칭이니까 얘가 대칭돼야 되겠지? A가 여기 있어야지. 이 넓이가 같겠지. 그죠? A가 얼마겠어? 10 차이 나니까 10 차이 나니까 120. 그죠? 그거랑 자, 얘갑니다. 얘는 헷갈리면 그리세요. Z일 때 0이야. 그죠? B 이상의 확률과 똑같대. 그쵸? 성공됐습니까? 봐봐. 서로 다른 집단의 데이터가 이 오른쪽 넓이가 같다라는 건 얘랑 얘의 여기 위에 쓰는 Z 값이 같기 때문에 둘의 넓이 같은 거죠. 이해됩니까? 아니 데이터 틀린 거니까 집단이 다른 거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 같다는 건요 표준화를 시켰을 때 Z 같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자, 표준화 시켜볼게요. 얘 어떻게 돼? 점수차 10점 가죠? Z값 얼마야? 10 나누기 4니까 4분의 10 2분의 5 2.5입니다. 2.5 이해됩니까? 오케이? 점표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Z도 2.5잖아.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표준 정규 분포표이기 때문에 이 Z가 이 Z야. 2.5라고. 이랬어요? 2.5일 때가 답이다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Z를 쓰는 건 이미 이런 정규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때 잡은 그 점수가 곧 Z야. 그러니까 얘가 표준인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럼 끝난다면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결국 봐봐.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뭐가 중요한 거야? 표준화 시킨 표준화 상수가 똑같으면 확률이 같은 거야. 그걸로 지금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건 비교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 개만 더 가볼게요. 225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225번. 그림이 없는 걸로 할게요. 226번 갈게요. 226번입니다. 보세요. 226번입니다. 자, x는 이제 비교 문제야. x는 n 우리가 확률을 구할 줄 아니까 이제 두 개를 갖고 비교시키는 거야. 2의 제곱이고요. y는 n 22,3의 제곱입니다. 뭐 상황은 알겠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 p 10 이상 x가 k 이하의 확률과 그 다음에 p k 이상 y가 25 이하의 확률이 같대요. 오케이? 그때 k 값을 구해라 이 말이야. 상황이 됐죠? 자, 서로 다른 정규분포의 확률을 비교하는 거죠. Z값 비교하는 소리 알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가볼게요. 자, 여기는요 하나의 확률의 하나의 그림. 얘는 x가 변수고요. 가운데가 10입니다. 그죠? 10 이상인 두 칸 차이는 10 이상인 부터 k가 좀 애매하긴 하죠. 내가 애매하다는 표현 쓰는 이유는 뭐냐면 k가 12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잠깐 보류. 알겠죠? 얘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여기가 y고요. 가운데가 20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25 이하부터 K를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이것 또한 K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때 봐봐. 여기에 상황이 좀 잘 인지된 친구들은 바로 보이는 게 봐봐. 생각해봐. 만약에 요 말 들어봐봐. 만약에 K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돼. 자, 왜 안 되냐면 얘는 요만큼 작은 넓이인데 야 12보다 K가 작다는 거잖아. 얘 22야. 그러면 K가 뭐 이쯤 있을 거야 이렇게. 넓이가 딱 봐도 이렇게 크잖아. 같을 리가 없다. 알겠습니까? 우진 알겠어? 이거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알겠죠? 아, 선생님 K가 여기 있어야죠. 그렇지. K 여기 있어야지. 이 넓이랑, 그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K가 이쯤 있지 않겠어?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자, 이 같은 넓이를 비교할게요. 당연히 표준화 상수 Z값이 같은 거죠. 자,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것도 구하겠습니다. 여기 점수차 몇 점 나? 2점. 2 나누기 표준편차. Z값 1. 요거 1인 넓이야. 요거는 K 모르는 게 있다고 할게요. 얘부터 구하자. 확실한 것부터. 여기 3. 점수차 3점. 그죠? 3 나누기 3. 여기 1이네. 그쵸? 뭐야, 그럼 지금 봐봐. 요 넓이랑 똑같네. 아, 결국 이 자식이랑 이 자식이 같아야 돼 라는 거잖아. 제가 됐습니까? 자, 그럼 얘랑 얘가 넓이가 같다는 건 뭐가 같은 거야? 여기 위에 있는 Z 값이 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Z 값 구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점수차 K-12 점수차 나누기 표준편차 2. 요게 Z 값이야. 이해됩니까? 얘는 이쪽 Z값 얘는요 22 빼기 K를 해야지. 점수차 그렇죠? 22 마이너스 K 나누기 3과 같다. 요거 푸시면 K값 나오겠죠. 오케이? 자,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건요 넓이 잘 적어놓고 알겠죠? 결국 Z값 비교하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넓이를 비교해서 여러분 푸시면 됩니다. 여기가 다 그런 류의 문제일 거니까 잘 체크해서 풀어와라. 다 넓이 얘기일 뿐이다. 알겠죠? 이런 넓이가 그 다음 유형에 나와 있네요. 또한 딱히 쌤이 해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를 조금 올려볼게요. 48페이지입니다. 아, 여기 어려워요. 48페이지 별표, 페이지의 별표.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런 문제 잘 풀어야 돼. 알겠죠? 일단 여기 있는 이 48페이지의 모든 문제는요 다 3학년 모의고사 기출 거의 대부분 4점짜리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원래 이 확통은요 특히나 통계 파트는 내신과 그 수능에 경계가 없어. 다음에 내신도 어렵긴 한데 그냥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알겠죠? 내신 준비가 다 됐어? 걔 모의고사 풀면 다 맞습니다. 봐봐. 알겠죠? 경계가 없어요. 바로입니다. 봐봐. 자, 가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 뭘 풀어줄 거냐면 좀 어려운 거 241번을 풀어볼게. 알겠죠? 요것도 편법 기출입니다. 편법 기출이 여기 넣은 건데 241번입니다. 잘 보세요. 241번입니다. 먼저 보시죠. 자 보시죠. 241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확률면서 x는 x라는 놈은 평균 m, 5의 제곱을 따른다.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균은 모르네요. 그죠? 자, 그때 가에서 F10은 F2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자,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럼 그래야지 F10은 잠깐만요. 내가 문제를 빨리 읽었구나. 다시 할게요. 241번 다시 천천히 읽을게요. X는 평균 M 표준면차가 5인 정규음을 따르고, 자, 이런 정규를 따르고 해야겠죠? 그 다음 멘트를 내가 안 읽고 넘어가서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밑줄 하실게요.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밑에 적으세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매칭 되겠어? 그죠?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데 정규분포 따르는 게 뭔데?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는 거잖아. 정규분포 곡선이 뭔데? 모든 실수 범위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 이야기를 다르게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X가 얘를 따르는데 그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야 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규분포 곡선의 함수 이름을 지은 거죠. 알겠죠? 얘가 말하는 fx는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 요건 x축. 요 그래프를 y는 fx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오케이?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야? 가운데 x는 m 대칭이죠. 이해됐습니까? 표현을 좀 다르게 한 거야. 헷갈리게 하려고 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힌트를 읽을게요. 자, F10은 첫 번째 가. F10은 F20보다 크다 이렇게 있어. 뭔 소리야? 요 함수에서 여기다 해볼까?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 xnm이 있습니다. xnm. 지금 F10이 F20보다는 크대요. 자, 이걸 식으로 정확히 파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해봐. 만약에 10이 여기 있다면, 그죠? 20은 어디 있어야 돼? 10이 20을 대입한 것보다 크다는 거니까 F10이 여기 높이가 F10일 거 아니에요? fx니까 함수니까. 이 점의 y 좌표가 F10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높이보다 크다는 거 뭔 소리야? 20은 여기 사이에 있으면 안 돼. 20이 여기 앞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아, 여기 있다 소리 20. 이 말하는 거네요. 이해됐습니까? 10을 대입한 높이보다 20을 대입한 게 작아야 되라는 건 10을 대입한 그 높이보다 그 위에 있는 그래프 안에는 20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10을 다 끊었을 때 생기는 양쪽에 있다는 건데 20이 앞에 있을 수 없으면 뒤에 있었겠죠. 알겠죠? 멀리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거를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식을 써야죠. 자, 이걸 써야 돼. 어떻게? 봐봐. 10은 분명 m보다 앞에 있을 거고요. 20은 분명 m보다 뒤에 있을 겁니다. 근데 10과의 간격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 얘가 말이 맞잖아.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잘 보세요. 식으로 표현하면 m부터 10까지의 거리가 20부터 m까지 거리보다 짧아야죠. 10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대입한 높이가 위에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걸 내가 식으로 표현하면 잘 봐. 자, 10이 더 가까이 있어야 위에 있습니다. 대칭이니까. 여기 길이가 m-10이거든? 요 길이가, 여기 길이는 20-m입니다. 빼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길이 구하는 거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커야 돼라는 거야. 그래야 20을 대입한 게 더 낮을 거 아니야. 더 멀리 갔으니까 평균으로부터. 이해됐어요? 이렇게 식을 정확히 뽑아내야 풉니다. 알겠죠? 그냥 그림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안 돼. 정리할게요. 넘기면 2m은 30보다 작다. m은 15보다 작다. 요거 확정이다. 됐어요? 오케이? 가 하나 구한 거야. 가. 이제 나로 갈게. 나에서 뭐라 했냐면 나에서 비슷한 얘기. 부등호가 왜 저렇게 돼요? 내가 뭐를? 부등호 왜 저렇게 돼요? 넘기고 넘기면 요거 얘기하는 거야? 네. 봐봐. 요 거리가 요 거리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그죠? 요 길이가 m-12. 요 길이 20-m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10을 대입하면 높을 거 아니겠죠? 이해됐습니까?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가 어려울 거야. 이게 다 수능형 문제야. 잘 봐봐. 자, 어려운 게 이 정도 레벨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 통계에서는 봐봐요. 자, m은 15 작습니다. 알겠죠? 나로 갈게요. 같은 얘기예요. 나에서는 F4는 F22보다 작아 이렇게 했어. 자, 나를 확인하기 쉬운 게 지금 이미 우리는 봐봐. 대략적인 위치가 파악돼 있어. 여기 m이 있으면 10이 여기 있다면 20이 좀 멀리 있을 거야. 이 상태는 파악이 됐잖아. 그쵸? 그 다음 얘를 또 확인해보면 4를 대입한 게 21을 대입한 것보다는 작대요. 그 말은 m으로부터 4가 더 멀리 있다는 거죠. 4는 분명 여기 있겠죠. 여기 10보다 앞에. 22는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대입한 게 얘보다 높이 있는 거니까 얘가 더 멀리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것 또한 식으로 정확히 쓸 수 있는 식으로. 알겠죠? 가볼게요. 자, m으로부터 4까지 거리는요. m-4는 그죠? 22-m보다 어때? 멀어야 돼. 얘가 커야지. 이해됐습니까? 풀겠습니다. 넘기면 2m은 26, m은 13보다 크답니다. 됐어요? 가와 나를 풀어서 13과 m이 15 사이임을 파악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문제 마무리 짓네요. m이 자연수일 때 m이 14라 소리죠. 그죠? m이 14일 때, 자 여러분 m이 14라면 정규분포가 세팅이 되겠죠? 14,5의 제곱일 거 아니야. 표준에서 나와 있어요. 알겠죠?
얘 가지고 확률 구해라는 소리. 알겠죠? 그러면 얘는 문제를 어떻게 어렵게 만든 거야? 원래 우리가 정규분포의 확률 구하려면 평균과 분산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안 주고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찾아봐.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알겠죠? 찾는 스토리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되겠습니까? 이제 고정표가 봐 보세요. 내가 와. 여러분 지금 본 48페이지가 중요하고 어려운 파트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하고 어려운 걸 잘해야 돼. 여기가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잘 꼼꼼하게 숙지해서 풀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짝수도 다 드릴 겁니다. 이쪽은 중요한 거니까 잘 풀어오시고요. 지금은 잠시만요. 뭐 얼추 다 했네요. 여러분 56페이지에 우리 여름 동안 56페이지 와봐. 55 왔네. 56. 예, 56페이지 봐봐. 사연 다 풀어줄 거야. 풀어줄 건데 일단 하나 성공하고 56페이지에 283번 풀어봐. 56페이지에 283번 풀어보세요. 1분 1기 한번 풀어봐. 56페이지에 283번 한번 해봐. 매번 같은 얘기를 하지만 여기 문제가 비슷한 게 워낙 많았어요. 문항수가 많은 것 뿐입니다.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283 도전 283. 저번에 쌤이 표준화 상수를 잡는 걸 이야기할 때 예시로 든 상황과 똑같은 문제가 나온 겁니다. 얘는 정규분포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정규분포화 시켜서 풀 수도 있습니다. 볼게요. 얘는 뭐냐면 봐봐. 영어, 수학, 국어. 저번에 쌤은 이제 두 학교를 얘기했죠. 뭐 A 학교, B 학교 갑벌이 있는데 뭐 점수가 이래 얘기했잖아. 그 문제 똑같은 거야. 보시면 봐봐. 평균이 69점이고 표준 면적 15점인데 내가 70점 받았어. 잘했네 일단. 평균보다 잘했잖아, 그렇지? 수학도 평균보다 잘했어. 국어도 평균보다 잘했어. 그죠? 65입니까? 77이구나. 7775. 나 뭐 한 거지? 77 다른 거 같구나. 10, 뭐 다 틀렸네. 아, 내 밑에 풀었구나. 미친놈 아니야. 잠깐만요. 더한 거야, 나 지금. 쌤이 다른 수를 적어놓고 있네요, 지금. 네, 다시 다 쓰겠습니다. 60, 65, 65, 5, 4, 8, 80, 7, 7, 7, 5를 할게요. 그리고 국어랑 영어랑 바뀌었어요. 국수형. 네, 국수형.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국수형. 보시죠. 자, 일단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잘했습니다. 평균보다 잘했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이게 어떤 걸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잘했다 볼 수 있냐라는 거. 쉽게 말하면 등수 얘기하는 등수 얘기. 등수 제일 높은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걸 파악하려면 생각도 그랬어. 편차부터 구해야 돼. 편차부터. 편차를 우리가 정규분포 할 때는요. 이걸 점수차라고 부르죠. 점수차. 그죠? 얘 몇 점 잘했어? 20점 잘했어. 그죠? 얘 몇 점 잘했어? 12점 잘했어. 얘는요? 10점 잘했어. 그죠? 편차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어요. 왜? 데이터 틀리잖아. 집단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한다? 표준화 상수로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교만 할 거면요. 표준화 상수 Z값만 구해서 비교하면 돼요. 알겠죠? 그게 평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얼마큼 내가 더 앞에 나가 있냐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오케이? Z값이 크면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앞에 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봐봐. 얘는 Z값 얼마야? 점수차 나누기 표준 편차. 괜찮습니까? 8분의 22죠. 굳이 따지면 2분의 5니까 2.5. 소속을 표현하겠지, 그치? 얘는요? 12 나누기 4, 3이네요, 3. 그죠? 얘는 10 나누기 5, 2네요, 2. 그죠? 뭘 제일 잘하는 거야? 수학. 두 번째, 국어. 세 번째, 영어를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과 표준에서 다른 서로 다른 데이터, 다른 시험들을 어떤 상대적으로 같이 비교할 때는요. 그런 걸 하려고 표준화 배우는 거야. 알겠죠?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나오는 표준화 상수값을 비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 상수를 구해서 이걸로 비교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위로 또 올라가서요. 53페이지에 270번 중 하나 더 잡겠습니다. 553페이지에 270번입니다. 53페이지에 270번입니다. 가볼게요. 자, 210번입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필기장에도 요런 그래프 있을 거야. 자, 이거 한번 그려볼게. A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이렇게. B가 이렇게 솟아 있는 거, 이렇게. B, A. 지금 정규 분포 곡선이 3개 나와 있는 거야. C가 B랑 똑같이 생긴 거, 이렇게. C. 오케이? 상황이 됐어요? 그죠? 지금 정규 분포 곡선이 A, B, C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자, 나한테 뭘 비교하는 거냐면 문제 볼게요. 쭉 갔을 때 A, B의 대칭축은 서로 같고 C는 곡선 B를 평행 이동한 거 똑같다. 상황이 됐어요? 봐봐. 여기 지금 가운데 평균은 일치하고 얘는 평균이 여기 있겠지만, 그죠? B를 이동하면 C랑 겹쳐 이 말까지 한 거야. 알겠죠? 이 생긴 모양은 똑같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나한테 이걸 비교하래요. XA. 지금 문제가 뭐냐면 평균을 MA, MB, MC라 할 때 평균들을 비교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시그마 A, 시그마 B, 시그마 C라 할 때 이것들도 비교해봐라 라는 질문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평균은 비교하기 편하죠? 평균은 여기 있는 숫자 아니야. 그쵸? A와 B의 평균은 똑같죠? C는 평균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C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오른쪽이니까. C가 크고 얘는 작겠죠. 이런 거 볼 줄 알겠냐 소리야. 알겠죠? 그 다음 시그마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곡선의 완만함이에요. 왜냐면 시그마가 의미하는 뭐라고? 평균과 우리 반 아이들이 점수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냐라는 문제인 거잖아.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에 몰려있는 거야. 알겠어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에 몰려있어. 봐봐. 평균에 몰려있는 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어? 아니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어? 1번, 2번 중에 평균의 점수가 몰려있는 게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왜? 여기를 자르면 애들이 여기 넓이가 크잖아. 다 몰려있는 거지. 그러면 얘의 표준 편차와 1번, 얘의 표준 편차 비교하면 누가 더 작은 거야? 누가 더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평균에 몰려있으면 예진아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큰 거야? 평균 애들이 몰려있으면 표준 편차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으세요. 평균에 애들이 몰려있으면 평균에 애들이 율라면 평균 다 근처야. 그럼 표준 편차가 작단 소리야 크단 소리야? 준서가 작단 소리죠. 그죠? 왜 표준 편차가 뭔데? 말을 쉽게 생각하면 편차의 평균 같은 거야. 예진? 예진아? 편차가 뭐야?
그 뭐지 어떻게 구하냐고.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 그 숫자들의 평균을 구한 느낌이 표준편차야. 그럼 예진 평균 애들이 몰려 있어. 그럼 편차가 우리 반의 편차가 작겠어, 크겠어? 평균 애들이 몰려 있으면 편차가 작아, 커. 야, 이 자식아, 평균이 50이야. 내가 60이야. 편차 얼마야? 내가 100점이야. 편차 얼마야? 90. 90에 50이니까 50. 알겠습니까?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편차가 커지는 거 아니야? 평균 근처에 있으면 편차 작을 거 아니야? 우리만 평균이 60인데 내가 65점 받았어. 편차 5점밖에 안 되잖아. 근데 우리만 평균이 50인데 내가 100점 받았어. 편차 50이잖아. 평균으로 애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편차가 커지는 거죠. 이거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예진아. 어렵니? 평균에 애들이 몰려있으면 평균과 애들과의 점수 차이가 작을 거 아니야. 평균에 애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편차가 큰 거죠. 다시 합니다. 예진 대답해. 1번과 2번 중에서 편차가 더 작은 게 누구겠냐고. 편차가 작다라는 건 평균에 아이들이 몰려있는 거야? 평균에 아이들이 별로 없는 거야? 몰려있는 게 누구야? 그래서 얘가 편차가 작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뭐 솟아 있으면 편차가 작다 이따위로 외우면 안 돼. 아 이해하시라고요. 알겠죠? 이게 분포잖아. 분포니까 이게 높다라는 건데 거기에 몰려있단 소리야. 알겠죠? 그럼 봐봐. 표준 편차를 비교할 때요. B랑 C는 같은 거죠. 왜? 아 그림이 옮기면 똑같다면서. 그죠? 애들의 분포 정도가 똑같은 거지. 그럼 편차가 같겠죠. 이해했습니까? 우진 알겠어? 근데 A랑 B를 비교하면요. A가 더 낮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B는 평균에 솟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B가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A가 작은 거야? 표준 편차요? B가 작죠. B가 작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평균과 분산이고 표준 편차니까 알겠죠? 이것들의 대소관계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되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여 위로 쭉 올라가서 하여 어디 있어? 내가 이거 풀어 이거 242번 좀만 힘내세요. 242번입니다. 잠깐만. 아 이거 지금 안 하네. 뒤에 이항 분포까지 물겠습니다. 너무 좀 많습니다, 여러분. 네, 파이팅! 어려울려나? 네. 알았어요. 이제 분명 앞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항 다음 시간에 하시죠. 네, 분명 아니니까. 시죠. 잠깐만요. 어디 있지? 아, 242번입니다. 여기 페이지가 워낙 중요해서 여러분 잘해야 돼. 242번입니다. 또 하나 풀어드릴게요. 242번입니다. 가보시죠. 242번입니다. 선생님이 문제 한 2개만 풀면 일단 뭐 이항분포 쪽을 제외한 모든 전달은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잘 보세요.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려운 문제 풀이 보여주는 거야. 자, x는 정규분포 10,4의 제곱을 따르고 x는 m 10,4의 제곱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요. y는 n m,4의 제곱을 따르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이 정규분포 곡선의 위치는 다르겠지만 모양은 같겠네요. 모양이 왜 똑같아?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알겠습니까? 이 두 그래프는 똑같이 생긴 그래프야. 물론 위치는 다르겠죠. 얘는 10의 대칭이고 얘는 m의 대칭이니까 m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m이 괜찮아? 그럼 상대입니다. 그때 다시죠.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fx, gx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따로 그렇게 헷갈리니까 뭔 소리야? x축이 있으면 가운데 10을 두고 이렇게 생긴 이 자식 x가 10 얘 y는 fx거든. 그죠? gx는요 가운데 m을 두고 얘랑 똑같이 생긴 그래프 알겠죠? 걔를 y는 gx다 라고 한 거야. 알겠어? m이 지금 1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같이 그리기 좀 애매하잖아. 냅뒀습니다. 그때 문제 갑니다. 얘가 이런 얘기했어요. 야 F10이랑 F26이랑 G26이랑 똑같아 라고 얘기했어. 그죠? 오케이?
얘부터 받을게요. 뭔 소리지? F12라는 건요. 여기 fx 아니야. 12가 여기 있었네. 여기 12. 요 높이가 F10인데요. 이 높이랑 G26이 같다는 거니까 이 높이를 그대로 끌고 오면요. 26이 될 수 있는 게 두 개 아니야? 이해돼요? 여기가 26일 수도 있고 여기가 26일 수도 있죠. 상황이 있습니까? 그 말은 봐봐. 얘가 주는 이거야. M은 어차피 그래프에 생긴 모양은 똑같은 거니까 얘가 지금 평균과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이만큼. 그죠? 됐어요? 그러면 얘도 분명 여기 이만큼 차이가 날 건데 이해됩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봐봐. 이 높이랑 똑같은 요 위치에서 요 값이 여긴지 모르겠지만 둘 다 26이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가 26이면 M이 얼마라는 거야? 28이라는 거고. 그죠? 얘가 26이면 M은 24라는 거죠. 요거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첫 번째 요 문장을 가지고 바로 M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후보를 잡아낸 겁니다. 알겠죠? 이랬어요.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보면 되죠. 이게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M이 28일 수도 있고 24일 수도 있구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때 뭐 그 다음에 세기를 박아버리죠. P Y가 얘야. 얘를 따른 게 Y죠. Y가 26 이상일 확률이 0.5보다 커 이렇게 나왔어. 뭔 얘기야? 지금 Y는 M이 28일 수도 있고 24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M이 28이면 26 이상일 확률이 0.5보다 크죠. 인정. 근데 만약에 M이 24가 돼버리면요 26 이상의 확률이 0.5보다 작겠죠. 탈락. 뭘 얘기하는 거야? M이 28이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흔드는지 알겠죠? 얘는 뭐 그래프에 대한 개용을 통해서 출발하긴 했지만 뭐 내용은 어렵지 않고 알겠죠? 결국 평균을 구하거나 뭐 표준편차 구하는 이런 힌트들을 꼬아내는 거죠. 알겠죠? M이 나와버렸으니까 M이 지금 28이라는 소리야. M이 28이면 대입해서 N 28,4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거죠. Y는. 그죠? 그때 그 Y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또 그 질문입니다. 여기는 물어볼 게 확률밖에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네, 다들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여기 뒤에 있습니다. 뒤에 어디냐면은 나머지 잘 풀어가 보시고요. 여기 문제 하나 갑시다. 278번 하나 갑시다. 278번 보세요. 간단한 체크형 문제입니다. 278번입니다. x가 n 7,3의 제곱을 따를 때, 그죠? p 2a-5보다 크거 나왔고 x가 4a 플러스를 작거 나왔다. 늘 만족하는 얘가 최대가 되는 인 a 값을 구해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부등식을 좀 보는 눈을 좀 키우면 좋은데 여기 2a-5랑 4a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안 보이는구나. 얘 둘 사이의 넓이가 최대일 때를 구하는 건데 이게 이런 식입니다. 봐봐요. 얘가 그래프가 가운데가 얼마야? 7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2a-5부터 4a 플러스 1까지 넓이가 최대려면 어딜 잘라야 돼? 여기랑 여기를 잘라야 되겠죠? 정규분포는 가운데가 제일 높습니다. 그죠? 이 간격이 한쪽에 치우치면 넓이가 최대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가운데 제일 높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정 가운데 얘를 들고 넓이를 잡아라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운데로 몰아서 딱 잡았을 때 넓이 제일 크니까. 알겠어요? 즉 무슨 말이냐? 둘의 가운데 7이려면 둘을 더하면 6a-4가 얼마가 돼야 돼? 14가 되는 a 잡아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끝난다. 뭐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정도에 이거는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체크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지금 자 숙제를 또 전방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분포의 넓이 구하는 걸 저번에 딱 정리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뭐 다양한 넓이 환경들을 구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오늘 숙제입니다. 복습 꼼꼼히 하시고 오늘 합격자의 최저 점수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204번부터 요거 잘 필기해 보세요. 204번부터 여기 문제가 많아요. 홀수만 잘 풀어봐. 286번까지 홀수만 정확히 풀어오시고요.
그다음 미리 뭐 좀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잠깐만. 유형 9번 있어요. 아, 번호 얘기할게요. 251번부터 253, 두 문제네. 251 홀수만 얘기하면 253. 요 두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저것 때문에 어려워서 뒤에 안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금 쌤선생님 요 상황들에서 저거 두 개만 어려워 내가 봤을 때 생소한 문제 보란 말이야. 알겠죠? 이거 쭉 밀어서 들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수 어디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다섯 205고요. 잠깐만 여러분. 잠시만요.